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평론하는 남자 최영일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라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드리고 또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거든요. 귀 기울여 주시면 재미도 있고 유익한 정보가 잔뜩 들어있는 강의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즘에 화제가 되는 영화 알고 계십니까? 탑건 속편, 이른바 탑건 매버릭인데요. 제가 86년도 대학생 시절에 이 첫 번째 영화 탑건을 보고 공군 멋있다. 그래서 87년도에 열심히 학생운동 시위하다가 6.29 선언을 듣고 7월 1일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기계공학과 공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되진 못했고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신에 이제 F5 전투기를 열심히 닦고 조이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왔는데요. 자, 이번 36년 만에 속편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F-18, 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전투기였는데 미군들은 지금 고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후된 F-18 전투기의 매뉴얼을 들고 들어온 주인공 탐 크루즈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적도 다 알고 있어. 항공기의 재원에 대한 건 적도 다 아는데 저기 모르는 건 뭐냐 하면 파일럿인 여러분들의 한계야. 그러니까 공중전의 관건은 파일럿의 경험, 경륜, 능력치에 달려있다. 그 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적들이 모른다. 그걸로 승부를 걸어라 하는 가르침, 교훈을 줍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영화에 빗대서 오늘 이야기의 동기부여를 좀 해봤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난 30년 동안 제 명함을 한번 쭉 추려봤어요. 제조업체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봤을 때부터. 그런데 그게 벌써 한 12장 명함이 되더라고요. 이 셀러리맨, 또 제가 창업을 해서 대표이사,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의 사업이 망해서 접고 다른 회사의 임원,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그냥 직장 다 나와서 전업평론가로 만 10년 동안 시사평론가. 그런데 시사평론을 하면서 지난해에는요. 제가 국내 최다 기록을 끊었습니다만 1년 동안 출연한 방송이 라디오, 텔레비전, 또 지상파, 종편 등등 해서 연간 한 2,400회를 넘게 출연을 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달리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10개 방송이 있는 날도 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다 생방송이에요. 녹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방송 시간을 맞춰서 이동하려면 서울 시내에서는 이게 사륜차 몰고 안 되겠다. 택시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륜차 소형 면허를 한 8년 전에 땄는데 오토바이를 몰고 방송 시간을 맞춰서 다녀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도 퀵 서비스맨이 되었구나. 물건이나 제품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뉴스를 또 평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50대가 돼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전 20, 30대에는 무서워서 이륜차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운전하는 뒷좌석에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내가 나이가 다 들어서 왜 오토바이를 몰고 지금 노들길을 달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또 반추해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굉장히 재밌어 해요. 잘 모르던 내용이거든요. 당신이 그랬어? 뉴스 퀵 서비스야? 재밌어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나의 의식이 그 시기까지 미치던 못 미치던 그 쌓여진 시간의 역사가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루가 너무 바빠요. 오늘 눈 뜨면 자, 출근해야지. 출근하면 할 일이 쌓여 있지. 야근해야지. 너덜너덜해져서 또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와서 씻고 자면 또 눈 뜨면 출근해야지. 주말에는 쓰러져서 멍 때려야지. 그러니까 언제 과거를 추억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을 자꾸 끌어올리고 반출을 해서 그것을 현재에 나와 대화하게 해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화한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고, 그럼 이렇게 끌어올려진 우물 속 깊숙이에서, 이게 나의 내면의 우물이죠. 나의 내면의 우물에서 끌어올려진 경험은 뭐냐 하면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주식계좌 들여다보고 매일 코인 있는 분들은 코인 들여다보고 나의 부동산 시세는 지금 올랐나 떨어졌나 나의 대출 DSR 한다는데 내 대출 총액이 얼마냐 총 부채의 이제 원리금 상환은 몇 %냐 이런 거 고민하고 이제 미래를 자꾸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미래는 공허해요. 지금의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의 경우의 수들이 정해져요. 근데 지금 내 위치는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이 야 나는 얼마 벌었어 저 사람은 얼마 벌었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자기 자산의 이 저금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영끌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온 만큼의 자산을 내면에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험 자산입니다. 경험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성공의 경험만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도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걸 오늘 강의에서 핵심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경험 자산.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묻혀 있어. 내가 안 들여다보면 남이 내 경험을 들여다봐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나밖에 끌어올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일기로 썼고 그 일기를 뭐 출판을 해서 책이 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떠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매체에 나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아 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끌어올려내지 않으면 남이 대신 끌어올려내 줄 수는 없다. 저는 10년 동안 시사평론을 하고 있지만 매일 방송에서 떠드는 얘기는 남들의 이야기예요. 정치인이 어쨌고 어떤 사건이 터졌고 범인은 왜 그랬고 경제 문제가 어떻고 지금 필즈상을 우리나라의 허준희 교수가 탔고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하는데 제 얘기는 이런 반구도 안 하죠, 방송에서. 저는 방송을 진행하거나 평론하는 사람이지 네, 그 부분을 다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단언컨대 과거에 내가 해온 경험이 현재의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걸 명심할 때 이제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나의 경험이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나의 경험이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토바이 타고 오늘도 뉴스 퀵 서비스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최영일 평론가의 경험의 단면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상파 라디오에서 이 점심시간 때 2시간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 1년 돼가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주말에 또 국제 뉴스를 오전마다 전달하는 진행자를 했어요. 하지만 더 다수는 이 시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망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큰 선거가 2번 있었고 정권이 교체됐고 이 정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물론 욕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시끌시끌하고 정치 뉴스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경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경제 위기 닥쳐왔고 또 문화계 이슈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세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문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융복합 정보의 시대가 됐어요. 그걸 이동성의 어떤 속도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확보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고 고유하고 유니크하고 이 유니크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 유사성을 논할 수는 있어요. 뭐 장단점과 누가 더 많이 경험했다, 덜 경험했다. 누구의 경험이 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다를 떨 수 있고 경험을 끄집어내놓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담론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수다의 차원에서 토론의 차원 사이를 움직인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경험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이것을 자산화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물적인 자산을 가지고 계시든 상관없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경험이고 경험은 여러분의 종잣돈이다. 이 인생의 종잣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오늘 지나간 일도 내일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최대한 꼼꼼하게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은 날려도 되겠죠. 오늘 삼시세끼 먹었다, 뭐 먹었다 이것까지 다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뒤져보면 SNS에 또 다 나오더라고요.
점심에 뭐 먹었다, 저녁에 뭐 먹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일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 감동이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받은 마음이 크게 움직인 어떤 느낌,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었는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감동은 기쁘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나쁘고 힘든 것도 있어요. 감동, 그럼 우리는 일단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만 힘든 감동,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 깨닫게 해줬다. 각성하게 해줬다. 이 모든 건 감동이에요. 여러분이 이 어떤 경험을 기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감동이 있었나? 있었다면 무엇인가? 자, 최근 일주일 동안 나에게 감동이 있었나? 무엇인가? 올해의 감동은 무엇인가? 지난해의 감동은 무엇이었나? 살아오면서 내 과거 경험에서 나에게 가장 크게 감동을 줬던 사건, 아니면 어떤 지식, 정보,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경험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경험 지도 안에 어느 곳에는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든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 경우가 많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경험의 깊이입니다. 경험에는 또 깊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경험들을 계속 우리가 재구성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상품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 나의 경험은 어떤 이제 또 연결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 경험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연결하는 것도 연결인데 연결의 방법론이 있어요. 이건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인데 이 중요한 팁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지난 겨울에 저희 대학에 올해 신입생인 아들과 불멍 때리는 장면인데, 자, 너의 경험을 한번 끄집어내봐. 그러면서 아들과 경험 대화를 했습니다. 결론이 퍼즐이 아닌 블록처럼 경험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간단해요. 퍼즐은 2차원. 그리고 퍼즐은 정해져 있죠. 다 이 자기 위치 걸 끝까지 다 맞춰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이 퍼즐은 2차원이기도 하고 정해져 있어요, 위치가. 창의성의 여지가 좀 덜해요. 그냥 성실하면 돼요. 근데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만들어져 있는 것, 스타워즈의 우주선, 뭐 배트맨의 투구 뭐 있지만 사실은 이 레고 블록이 막 쌓여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머리에 그려서 막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원 퍼즐보다는 3차원의 블록처럼 또 이미 그려진 그림을 그대로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좀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3차원이에요. 이게 서울 시내 뭐 호텔에 가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가면 똑같은 게 있고 약간씩 바뀐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관찰을 하고 또 혼자 느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의 경험도 3차원의 레고 블록처럼 재구성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제시할 때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정말 그러고 놀랐는데 아주 특별한 건 감흥이 안 와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죠. 결국 그 경험 안에 있겠죠. 그래서 나 아팠어, 나 힘들었어, 나 정말 외로움을 느꼈어. 그럴 때 타인에게 나도 그런 적 있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고,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나만의 고유한 맛이 거기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가 그림도 그려요. 그래서 뭐 화가 화백은 아니지만 이 만평, 만화를 그려서 방송에서 한 1년 동안 매일 5분 동안 매직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서 전달한 적도 있는데 그림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직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림 수준이 높냐? 별로예요. 근데 그림을 대충 그럴듯하게 그리고 말빨로 섞어서 스토리텔링을 했더니 사람들이 재밌네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시도가 중요하다. 경험은 스토리텔링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저의 어릴 때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에요. 붕어빵이에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귀하게 컸는데 산전수전 겪는 56년을 보내고 저의 경험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자기 경험의 상품화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험을 판다는 것, 경험을 팔 수 있어야 상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리버풀에 제가 가서 리버풀 이제 프리미어 리그도 직관을 하고, 저는 리버풀 축구보다는 더 관심이 있었던 건 비틀즈예요. 비틀즈와 나, 비틀즈의 5번째 멤버가 나라면
어떤 음악을 했을까? 뭐 전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음악을 듣는 건 좋아합니다. 이러한 상상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라.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미 경험이 있고요. 경험 부자예요. 안 써서 그렇죠. 진짜 부자가 되라. 여러분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스토리텔링하고 상품화해서 타인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어느 시인의 시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뜨거움 또는 그 냉철함, 그 아름다움, 또 여러분의 고유함, 그것들을 세상에 뽐내고 여러분의 무형의 자산인 경험을 상품, 돈, 가치, 자산으로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에 하나하나 풀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연히